저는 공동대표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시작을 했었죠. 사교 걱정 없는 세상 할 때. 그래서 정말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둘이 공존하는 게 가장 1순위로 힘들었어요. 그만큼. 네. 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우리 조은교사 회원 선생님들 중에는 또 아시는 분도 계신데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간단하게 우리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조은교사 선생님들은 사실 저를 잘 모르고 송인수 선생님을 아마 대체로 아실 것 같고요. 어떻게 또 송인수 선생님하고 함께 일하고 있나 뭐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한데요. 저는 이제 송인수 선생님과는 12년 전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같이 창립해서 공동대표로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95년도부터 제가 참교육 학부모회라는 학부모 단체를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교육의 봄까지 지금 교육의 봄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횟수로 따져보니까 한 만 25년 정도 교육운동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운동을 하게 됐던 배경은 제가 이제 자라온 어떤 환경에서 좀 비롯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하고 많은 그 시민운동들이 많은데 내가 왜 교육운동에 부쩍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여기에만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됐을까? 저도 이따금은 가끔 곰곰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을 하셨는데 1년마다 매년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근무지를 옮겨 다니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됐을 때에는 이제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이제 대도시로 나가서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언니 오빠들은 또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요. 동생들 잘 엄마 아버지처럼 이렇게 돌보지는 않은 편이라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로부터 굉장히 그 정신적이든 또 육체적이든 이렇게 간섭받고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그런 기질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게 중고등학교 그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편애한다거나 또 체벌을 하거나 또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교육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유달리 좀 반항적인 그런 그 기질들을 좀 갖고 있어서요. 어떤 뭐 사건들도 이제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절대 그 선생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또 했었고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다른 친구들이 그 보험식으로 다 교직 과목을 이수를 하는데 20학점만 따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도 잃지 안 하고 나는 절대 교육계 쪽으로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는 굉장히 자유롭게 컸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서 이제 받아쓰기 또 뭐 덧셈 뺄셈 이런 것 때문에 하나 틀리고 맞고 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비교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또 당시에도 영어 학원 이렇게 다니고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존귀한 아이들이 맞고 틀리고 하는 것 때문에 비교당하고 애들이 의기소침하고 이런 것이 저의 경험과 또 다시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이들이 이제 그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바로 참교육 학부모회 회원이 됐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교육운동을 처음에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또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그 시민운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요.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또 여성운동들이 이제 생겨났고 전교조가 89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학부모 운동도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학부모 교육 운동이 다른 환경 운동이나 여성
운동과 달리 이렇게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조건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제 운동과는 달리 이 학부모 교육 운동을 하면은 그 운동의 어떤 피해가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갈 것이라는 어떤 불안감과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학부모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학교에 알려지면 선생님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운동에 참여하지도 않고 또 참여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숨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실 학부모 교육 운동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창교 학부모에서 가장 먼저 했던 운동이 이제 촌지와 불법 찬조금 거부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뭐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촌지라는 것을 입 밖에 내면서 그걸 거부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러면서 창교 학부모의 운동을 굉장히 불손하게 그렇게 여겨서 사실 이제 굉장히 자리 잡기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이 교육 운동의 힘든 이유는 자녀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돼버리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고, 또 중고등학교 다니더라도 내 아이가 성적 어느 위치에 있느냐, 또 내가 뭐 특목고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뭐 내가 또 뭐 학종에 강하냐 수능에 강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교육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두가 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교육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게 뭐 이 교육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뭐 환경 운동이나 여성 운동은 뭐 약간 이 그 옳고 그름이 좀 확연하게 이제 구별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견이나 이런 게 특별히 없는데 교육 운동은 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25년 가까이 지금 참교육 학부모의 사교육 걱정대상, 지금 이제 교육의 봄까지 이제 오랜 동안 시민운동을 해오셨는데, 제가 실제 해보니까 네. 저는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해 운동이라고 하는 것, 또 누군가와 정책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 논리에 좀 쏠리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희석되기도 하고 막 흔들릴 때가 좀 되게 많더라고요. 또 이거 괜히 또 누구한테 공격당하고 막 그러면 막 힘 빠지기도 하고, 내가 이걸 이 짓을 왜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올라오고. 근데 25년 가까이를 이렇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활동할 때 교사 등대지기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퇴임하셨던 김민남 교수님이 한번 강사로 오셔서 이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이기 때문에 교사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데, 교사란 자기 방어력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 가슴에 이렇게 확 박히면서 그 교사가 그러할진데 아이를 낳은 부모는 하물며 그보다 더한 존재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그동안에 이 교육 문제를 보면서 정말 이 한 명 한 명 너무나 소중한 생명인데 그 아이들이 다른 것도 아닌 교육이라는 어떤 현장에서 자기가 훼손되어 가는,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두 명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부 다 어떤 자기의 잠재력이 다 말살되어 가고, 어떤 뭐 그 자기의 꿈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훼손되어 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날마다 정말 화가 나고 또 분노하게 되고 정말 분기탱천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내가 그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고, 내가 정말 그 교사가 싸우는 존재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나야말로 이 아이들을 억압하는 모든 것과 싸우는 존재다라고 하는 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모두가 사실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자기의 존귀함이 훼손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뭐 그 외향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어릴 때에도 옆집의 주위의 분들이
사람들이 저 집의 막내딸이 말을 못하는 아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저희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좀 안쓰럽게 생각을 했다고 저희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말이 아주 없는 그런 이제 내성적인 사람으로 이제 컸지만 어떤 그런 그 부당함, 부조리함, 불의함에 대한 그 어떤 분노와 어떤 정의를 향한 열정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이제 저를 끌고 온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존재로 제 정체성을 좀 규정하고 싶고요. 사실 이제 또 제가 비판적이거나 또 날카로운 성격 때문에 좀 그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좀 나이 들면 이제 저렇게 좀 변하고 싶다, 바뀌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작 노력하지 않아도 성격이 이렇게 좀 둥글둥글해지고 뭘 이렇게 안 좋은 걸 봐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둥글둥글해지고 포용력 있는 것을 추구할 게 아니고 그 뾰족함들을 죽기까지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포용력이라는 이름으로 남들과 타협하고 불화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신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어떤 그런 포용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록 남들이 불화하는 사람으로 저를 규정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좋은교사 운동 회원 선생님들한테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하면 굉장히 가깝게 느끼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좋은교사 운동이 가장 가까운 단체로 느끼는 단체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인데 그래서 밖에서 다른 외부인의 눈에서 바라본 좋은교사 운동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왜 하필 송인수 선생님과 함께 시작했는지 그 이유도 같이 궁금합니다. 네, 송인수 선생님 처음 만났던 게 199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참교육 학부모에 활동하고 있었고 또 송인수 선생님은 이제 좋은교사 운동과 기윤실 교사 모임 활동하고 계셨을 때 교육개혁 시민운동 연대라는 그 연대 운동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가정방문 운동을 시작하셨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가정방문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 때는 또 이제 사라지고 이랬었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을 또 다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해찬 장관 교육부 장관이 있었던 시절에 교원평가제도가 이제 도입되니 많이 하는 논란이 있었을 때인데 다른 이제 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랬을 때 좋은 교사는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교사 그 이익에 이렇게 좌우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좋은 단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개혁 시민운동 연대 활동을 하면서는 이제 19개 단체가 교육단체들이 같이 있었는데 전교조가 활동비도 많이 부담을 하고 그리고 활동력도 컸기 때문에 전교조에 많이 의존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교육 사안에 대해서 교육연대의 독자로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전교조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교육연대도 독립적으로 좀 활동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발전하기 어렵다. 그러니 교육연대에서 전교조가 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송인수 선생님과 제가 이제 같은 뜻을 갖게 되었고요. 다른 단체들하고 이제 의견을 모아갔는데 내부적으로는 많이들 다 찬성을 했는데 결국 공개적으로 이제 그 사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는 전부 다 뒤집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두 단체만 교육연대에서 퉁겨져 나온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우위가 돈독하게 쫓겨난 입장에서 돈독하게 되었던 것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학생 체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육 사안에 대해서 학생 입장에서 이 교육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비슷했고 또 이제
여러 이제 단체 대표자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자기의 자리를 좀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송인 쌤이 이제 그런 게 없이 진정성 있게 교육운동을 이제 하셨으니까 그런 점들이 인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교육 학부모회도 그만두게 됐고, 또 송인 쌤은 또 좋은 교사 운동 대표직을 그만두는 이제 이런 시점에 정말 이제 한 3, 4년의 교육운동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정말 또 새롭게 할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해서 이제 그걸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리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체로 이제 그게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송인 선생님과 이제 일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굉장히 한번 이렇게 딱 생각이 쓰시면 쉽게 안 바뀌시고 고집도 세시고, 그런데 이게 다시 사교육검사 12년 공동대표를 하시다가 다시 또 공동대표로 교육협을 함께 시작한단 말이죠. 일단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일단 인성을 또 보장받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인성이 좋은 게 아니고 아니 송인 선생님 네. 인성이 보장받는 아니 윤지 대표님이 네, 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서로 두 분 다 이렇게 보면 주관도 뚜렷하시고 하는데, 굳이 이런 두 공동대표의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이 체제를 유지하시는 이유 또 무엇인지, 또 그걸 또 지속할 수 있는 비결 또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실제 해보니까 저는 이제 공동대표도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한테 좀 피해 끼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이 들 때가 좀 있어요. 네. 송인수 선생님은 좋은 교사 운동 때도 이제 늘 공동대표를 하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왜 공동대표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나름의 또 이유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공동대표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시작을 했었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할 때. 그래서 정말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둘이 공존하는 게 참 1순위로 힘들었어요. 그만큼. 네.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수십 배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깨질 수 있는 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깨지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도 깨진다. 그러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육운동에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도 그렇고, 지금 교육에 보면 어떤 과제도 그렇고, 너무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 이제 결혼 생활도 우리가 아이와 또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극복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대의하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온 곳이고요. 사실 이제 초창기에 무지 많이 싸웠죠. 그래서 송인수님 주특기인 뭐 아주 그냥 긴 장문의 편지 네, 장문의 편지로 막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싸우기도 했고, 또 이제 사무실에서는 또 이제 우리 상근자들이 들을까봐 메신저로 막 그냥 대여섯 시간씩 한 방에서 저쪽에서 크게 치면 이쪽에서 더 크게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한강변 가가지고 막 서너 시간씩 싸우기도 하고 이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교육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과 그 방향이나 이렇게 어떤 큰 일에서는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요.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내 자존심이 상했다거나 이런 일들에서 이제 사람이 크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게 가장 큰 거죠.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실 숨기다 보면은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크게 대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글이나 또 말이나 이런 걸로 자기를 나의 어떤 유치한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소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사실 이제 그 공동대표 하기 이전에도 워낙
이 교육을 바라보는 어떤 철학과 관점이 너무 일치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 공존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